자, 반감기 안 오르겠어요? 금리 인하, 비트코인 올랐었죠. ETF 통과, 지금 이렇게 1조 원에도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인데 16조가 들어오면 안 오르겠어요? 최소 90% 이상의 확률로 비트코인은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안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비트코인이 심상치 않습니다. 조정이 오려면 이미 왔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시점이 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자꾸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깨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승을 봤을 때는 사실 이 정도면 이 저항선은 뚫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의 움직임을 굉장히 수상하게 보는 이유가, 자, 제가 여기 빨간색 수직선으로 금리 동결이 발표된 FOMC 날짜들을 표시해 놨습니다. 보시면 공통적으로 어땠죠? 금리 동결이 발표되면 그 다음에 올랐고, 금리 동결이 발표되고 올랐고, 금리 동결이 발표되고 또 올랐습니다. 근데 곧 있을 12월 13일 FOMC가 이제 또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저는 금리가 이번에도 동결이 되면 이 시점을 필두로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그 전에 한번 빨리 한 달 정도 조정 주고 금리 동결 발표되고 다시 쭉 오르는 시나리오도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정은 안 오고 계속 오르면서 이제 어느새 금리 동결 발표 직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그냥 조정 안 주고 쭉 오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점점 더 크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진 물량 전체 시드의 50%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 물량은 안 팔고 홀딩할 생각입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시나리오가 크게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정을 31K 부근까지 짧게 주고 올리거나, 아니면 조정 안 주고 계속 비비다가 저항선 쭉 장대 양봉으로 뚫는 시나리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최대 27K 부근까지 아주 깊게 조정을 주고 올리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결국 조정을 짧게 주고 올리든 깊게 주고 올리든 중장기적으로는 오른다 라고 지금은 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반감기입니다. 반감기는 코인 채굴업자들의 비트코인 한 개당 생산 단가가 2배로 오르는 영향이 있어요. 지금도 수익이 잘 안 나고 있어서 채굴하는 족족 시장에 매도하는 채굴업자들이 많은데, 갑자기 단가가 2배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채굴업자들은 이익이 안 나겠죠. 그럼 채굴업자들이 이탈하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이 큰 손들, 여기서 계속 매집 중인 이 고래들은 그게 투자은행이 되었건 기업이 되었건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억만장자가 되었든 이 매집한 걸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다 떠나고 네트워크 보안성이 약해지게 놔둘까?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는 거죠. 애초에 비트코인 시장을 망하게 할 거였으면 왜 지금 ETF를 신청하고 왜 지금 매수 거래량을 크게 터뜨리면서 매집을 하나요? 내년 4월로 예정된 이 반감기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오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과거의 반감기 때 올랐어서 이번에도 오른다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ETF 통과입니다. 이건 내년 1월경에 통과 확률 90%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혹시나 안 될 수는 있으니까 통과한다면 이라고 전제를 깔게요. 통과한다면 어떻게 되죠? 미국 금융기관의 총 온전자산 중에 1000분의 1, 즉 0.1%만 투자되어도 들어올 자금이 16조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1에서 2조 원 단위 매수가 들어오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크게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조 원이면 사실 산술적으로는 거의 99.9% 확률로 무조건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ETF 통과 전에 사전에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통과가 발표되고 나서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맞을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급적으로 무조건 호재입니다. 세 번째, 금리 인하입니다. 지금 내년도 금리 예상 시점이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6월경이었다가 이제는 3월경으로 앞당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 상황에 따라 다시 변동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막 내려가고 있는 중에는 주식, 코인 다 조정을 받지만 금리 인하가 마무리되고 저금리 시대가 확정이 되면 비트코인은 과거 100%의 확률로 상승장을 맞았습니다. 그게 통계죠. 상식적으로도 금리가 인하되면 그 돈이 위험자산에 몰리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가 끝나고 나면 중기적으로 오를 확률 99%다. 정리하면 뭐죠? 이렇게 굵직한 이슈들이 3개나 전부 다 몰려있기도 힘든데, 이 이슈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게 뭐다? 단기적 조정은 가능해도 중장기적으로는 무조건 호재다. 최소 90% 이상의 확률로 비트코인은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안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 조정을 받고 가는 시나리오인데요.
차라리 내려주면 쉬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내리면 매수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중장기 전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오르면 단기적인 조정은 매수하면 되는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계속 설명드린 이유들로 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고점이 이쯤에서 형성이 됐더라면 내려올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두고 적립식으로 그냥 분할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제 방송 보고 참고해서 타이밍 잡아서 좋은 타점에 사든지. 근데 막상 또 내려온다 하면 이것도 쫄려서 못하겠다. 그러면 내려왔다가 형성되었던 고점을 다시 뚫을 때 여기서 추격 매수하면 이번에는 진짜로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 추격 매수해도 얼마나 먹을 수 있죠? 최소 2배 먹는다. 왜냐? 이번에는 고점 뚫으러 갈 테니까. 그런데 오히려 문제는 뭐다? 문제는 지금처럼 조정을 안 주고 그냥 올렸을 때예요. 제가 왜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버리질 못했냐? 가격 조정이 되었건 기간 조정이 되었건 조정장은 털 개미가 있을 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미들 중에 비트코인 산 사람 얼마나 되죠? 여러분 주변에 있으세요? 오히려 비트코인 얘기하면 아직도 코인 하냐고 하고 관심도 안 가져요. 심지어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도 여기서 대부분 못 사셨어요. 그럼 바로 오르는 시나리오에서 안 산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매수해야 돼요? 정답은 지금 타이밍에 이 저항선 뚫었으니까 바로 추격 매수 하거나 아니면 올라갔다가 조정 받았을 때 여기서 지지받을 거 기대하고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수는 무조건 조정해 하는 게 올리는 중에 사는 것보단 안전해요. 계속 양봉만 띄우면서 음봉도 없이 양봉만 띄우면서 올리는 중에 사는 건 위험합니다. 추격 매수라는 것도 짧은 음봉이라도 좀 떴을 때 하는 게 추격 매수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사는 건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감안해야 하고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우선적인 전략은 여기 저항을 뚫고 한참 오르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조정이 최소 여기 아니면 최소 여기는 왔을 때 그때 들어가 보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왜인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비트코인 모든 역사상 일본 기준으로 지금과 같은 패턴이 나온 곳을 모두 분석해 봤어요. 4개의 케이스를 보았는데 4번 다 이렇게 평행 채널에 중단을 뚫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 아래로 내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확률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이번에도 중단을 뚫으면 여러분은 과거처럼 이 중단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데 베팅을 하실래요? 아니면 이번이 5번째 케이스인데 과거 4번 모두 다 지지를 받았는데 하필이면 이번이 5분의 1의 확률로 중단을 다시 뚫고 내려오는 확률에 베팅하실래요? 확률에 베팅하는 투자자로서는 뭐가 맞습니까? 전자죠. 그래서 과거를 보면 총 4번 중에 2번은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중단을 뚫었다가 내려와서 지지받고 다시 올렸습니다. 뚫었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렸죠. 자, 그리고 한 번은 중단 뚫었다가 중단까지 다시 내려오진 않고 중단 위에서 지지받고 올렸습니다. 나머지 한 번은 중단을 쭉 뚫어서 한 번에 상단까지 갔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조정 안 주고 다시 올렸으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죠. 이렇게 상단까지 한 번에 가버리면 그냥 불장 스타트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한 번에 올린다 그러면 한 번에 69K 이상까지 간다는 얘긴데 이럴 경우의 수는 일단 배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수 타점은 어디다? 쭉 올랐다가 빠질 때 여기든 아니면 여기든 둘 중에 하나 또는 여기서 분할 매수, 즉 반감기가 됐든 ETF 승인이 됐든 금리 인하가 됐든 어쨌든 호재가 소멸되면서 단기 조정 주는 경우는 많으니까 그런 구실들로 단기 조정장이 와준다면 분할 매수 해볼만 하겠다. 저는 이렇게 매매할 생각입니다. 이게 단순히 저의 느낌이 아니고 객관적인 근거들을 들어도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 생각에는 몇 개월 뒤에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알면 투기입니다. 제가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냐? 내 생각이 90% 이상의 확률로 오른다고 생각해도 10%의 확률로 떨어질 경우까지 대비하면 투자고 내 생각이 틀릴 경우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으면 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중장기적으로 오를 거라고 아주 높은 확률로 판단을 했지만 세상에 100%는 없기 때문에 틀리면 어떻게 할지 미리 매수하기 전에 생각해 놔야 돼요. 그렇다면 이러한 매매 전략에 있어서 손절은 어디일까요? 손절은 매수의 기준이 있으면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제가 매수한다면 기준이 뭐라고 했죠? 중단을 뚫으면 내려오지 않을 확률에 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손절은 언제? 중단을 뚫고 내려오면 그때 손절한다. 그리고 다시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을 노리면 된다. 그럼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짧고 익절은 69K 위일 테니까 손익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결론이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려면 최소 몇 달은 걸릴 거고 아마 내년도 하반기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저야 이미 물량의 반절 정도 홀딩하고 있으니까 이득도 보면서 이 기간을 즐기겠지만 아직 매수를 안 하셨거나 거의 못 하신 분들은 지켜만 봐야 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조금 더 위험하지만 여기서 즉 지금 타이밍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걸 선호하지만 정말 답답해서 내가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말씀드릴 수 있는 차선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각 저항선을 뚫었으니까 여기서 하루 이틀 내에 바로 내려오지 않고 좀 버텨준다면 그때 비트나 알트들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겠죠. 대신 손절은 다시 이 저항선 아래로 내려오면 그냥 손절 칠 각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이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익을 이만큼 볼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손절이 엄청 가깝진 않습니다. 따라서 저도 일단 이런 공격적인 전략은 좀 더 지켜보면서 잘 버티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느긋하게 판단할 예정이에요. 자, 오늘은 진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가득 채워서 말씀드려 보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추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구독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게도 유튜브 활동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 감사합니다.